네, 추석 특집 황금 전략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급킹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마음 편하게 좀 보내라고 특집을 준비해봤는데 시장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좀 미국에서 경제 지표는 나름 괜찮게 나왔는데 이게 하강 지지를 어디서 해줄지 하반 경직성 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환율도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 환율이 과연 지금 당장 잡힐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벤트로만 본다면 이번 주는 내일이 한 가지가 이벤트가 있고 네. 그렇지 않다면은 다음 주에는 한번 환율도 한번 잡힐 수 있는 이벤트거리가 한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일 아니면 애플 이슈인가요? 내일은 이제 오션 방도 있지만은 저녁에 그 22 통화정책 회의라고 해서 네. 유로존의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0.5%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0.75를 올릴 거냐가 결정될 건데 네. 0.75를 올리게 되면 지금 시장에 예상하는 예상대로만 흘러간다면 유로화가 조금 안정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0.5 그대로 간다면은 지금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유로화가 좀 안정세를 보여준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금요일날 조제수가 있는 건데 근데 금요일날 우리가 휴장이란 말이죠. 올해도 휴장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열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우리가 명절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불안 증시가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벤트만 본다면은 22 통화정책 회의가 한 가지 변고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화요일날 그 CPI가 발표가 되는데 CPI가 한 번 더 서프라이즈만 보여주게 되면 조금 더 시장은 안정세를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가는 게 유럽발 이슈가 굉장히 큰 건데 그건 유럽 쪽에서의 이슈를 과연 미국이 덮으면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지금 환율 방어에 굉장히 크게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유로화랑 달러가 안 잡히다 보니까 다 같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환율이 잡히는지 이런 걸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또 짚어봤고요. 저희가 장 마감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슈가 있으니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풍산 관련해서 물적 분할을 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방산주로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주력 사업인 방산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은 그쵸. 이게 주가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니저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적 분할이었다면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물적 분할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아예 떼어내는 물적 분할, 거잖아요. 키워드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많죠. 그동안 물적 분할 하겠다라고 한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물적 분할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인식이 되는 상태인데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최근에 올라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방산 때문에 올라왔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화학도 있고 방산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공시를 보니까 분할 신설 회사가 풍산 디펜스라고 해서 이제 화약 쪽을 떼놓고 이제 돈 관련된 거, 구리 관련된 거를 남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구리하고 이렇게 되면 가격 연동성이 커져요. 근데 네. 구리는 경제가 올라갈 때 구리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회사가 안 좋은 것이고 따로 떼놓는 회사가 좋은 건데 그건 DPS인데 그건 이제 안 남고 따로 분할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풍산을 갖고 있으면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갖고 있지만 풍산 주주 입장에서는 풍산 디펜스를 못 가지게 되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좀 발생될 것 같고 지금 또 풍산이 올라왔던 이유 제가 디펜스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총알 탄약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탄약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미국의 탄약을 수출하는 기업이 풍산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물적 분할을 하는데 디펜스를 떼놓고 이제 구리 관련 쪽을 냅둬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풍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풍산 디펜스를 더 이상 못 가지게 되니 약간 좀 리스크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건 좀 피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적 분할은 아무래도 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풍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또 특집 들어가 봐야겠죠. 저희가 올해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 오늘 또 3가지 들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섹터로 친환경 에너지를 꼽아주셨어요. 저희가 이미 2주 전에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수소 연료전지, 전력 인프라 눈여겨보라라고 하셨는데 그 관점 여전히 또 유효하실까요? 네, 그 관점 그대로
그대로 전 유지를 하고 가고 있고요.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조금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네. 사실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그래봐야 2%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 쉬어간 데의 관점일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급상 보더라도 연기금과 사모펀드들은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색까지 찍히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같은 날도 기관들은 모아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풍력, 태양광, 전력 인프라에 주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은 하나솔루션 먼저 봤으니까 하나솔루션 이슈만 먼저 좀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좀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오. 그 자료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의 이제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6월 달은 2분기였죠. 근데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받으면서 넘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7월 달과 8월 달은 3분기에 들어갔죠. 지금 보이시는 게 전지의 수출 단가인데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수출 데이터도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태양광 전지 수출 단가 같은 경우에 또 수출 데이터들이 대부분 하나솔루션이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3분기도 2분기 대비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도 3분기를 보면서 지금 약간 좀 어지럽고 움직이는 시장에 약간 좀 우려스러운 시장에 확실하게 시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을 쏠려가는 것 같고 또 자회사 하나큐스라고 있는데 이 종목은 미국 내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큐스 자체도 미국에서 자기의 사업성을 키우고 있고 배우자 미국 내에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오히려 약간 만약에라도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한 번이라도 보여준다면 그때는 무조건 잡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여지겠지만 사실은 역사상 신고점을 넘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서 올라오면서 턴 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면 이번에 올라오는 월봉상에서 순고점 넘어가는 것들은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와 4분기까지는 하나솔루션이 밀린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분기 실적 보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CS 윈드 풍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윈드 풍력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지금 풍력이랑 태양광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태양광에 비해서 사실 뭐 크게 올라오진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3, 4분기 때부터 해서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또 하나가 얼마 전에 공시가 한 가지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공시를 또 갖고 왔으니까 공시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공시가 있었냐면 증여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증여라는 것은 보시면 위에 있는 김성건 대표가 CS민대 회장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90년생, 92년생 같은 경우는 자녀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자녀들한테 주식을 증여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있거든요. 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감수를 하면서 증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증여세를 내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증여를 한 타이밍이 있을 텐데 그럼 보통은 증여는 쌀 때 할까요? 비쌀 때 할까요? 쌀 때 그렇죠. 쌀 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증여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의미가 있어 보이고 수량 자체도 작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증여했던 단가가 65,000원입니다. 근데 오늘 마감가가 얼마냐면 65,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증여했다라는 얘기는 이 지금 회장의 입장에서는 CS민드의 지금 단가 정도면 싸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풍력 발전에서의 성장성을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풍력 1위 회사의 베스타스와도 협력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과 유럽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CS윈드가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풍력이 지금은 좀 천천히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풍력도 태양광 못지않게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볼 수가 있어서 하반기에 조금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신다면 CS 윈드 정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부터 전력 인프라를 굉장히 강조를 해왔죠. 그래서 뭐 현대 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뭐 재룡 전기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현대 일렉트릭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맞아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이슈받고 있고 특히 태양광들이 강세일 때 같이 이슈받는데 결국 태양광 전력 만들면 전력을 뿌려내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계속 현대 일렉트릭이 올라갈 것 같은데 현대 일렉트릭은 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영국에서 수주 공모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8월 말에는 사우디도 나왔어요. 그럼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고 사우디와 영국까지 이제 글로벌적으로 변압기가 들어간다는 얘기 때문에 이쪽은 신재생 관련해서는 꼭 봐야 될 필수 섹터가 될 것 같은데 현대 일렉트릭 말고 제가 조금 작은 종목으로 재룡 전기를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네. 사실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사실 제가 요 원고를 저번 주에 한번 넘겨줬잖아요. 그다음부터 더 올라가면서 오늘 무려 4%가 올라갔는데 오늘 9,130원에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래봐야 이제 한 1,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500억 정도가 되는 건데 제가 이것도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의 핵심이 있는 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나 수주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현대 일렉트릭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데 매출 인식이 아직 안 됐고 3분기와 4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였잖아요. 재룡전기 마찬가지예요. 재룡전기도 지금 보시면 미국이 많이 보이죠. 위에 두 개는 한국인데 아래 보게 되면 미국이고 그 아래 보게 되면 아래 네 개 다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으로 수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자, 미국 얘기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 미국이니까 당연히 달러가 높은 가격에서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과연 매출 인식이 3분기부터는 절반 이상 정도가 재룡전기의 매출 인식 절반이 미국 향이라고 아마 좀 추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환율 효과가 아마 굉장히 세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서프라이즈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재룡전기가 좀 올라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좀 눌림을 준다면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4분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면서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분할 관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태양광 풍력 방산주가 살짝 조정을 받아서 네네, 그렇죠. 좀 시세가 끝났나 싶었는데 또 아니다.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하반기 주도 섹터로 친환경 에너지 꼽아드렸고 그 안에서 탑픽주로는 CS윈드, 하나솔루션, 재룡 전기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섹터 알아봤으니까 또 바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주도할 두 번째 섹터로 5G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 5G 얘기가 나왔는데 5G가 제가 뭐 비운의 섹터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좀 찐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똑같이 여쭤볼게요. 사실 찐반등이라기보다 전 약간 좀 단기성 트레이딩 종목인데 이게 연말까지는 쭉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었던 사업이 이제부터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쪽뿐만 아니고 일본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 5G가 그동안은 미국이나 일본만 봐왔었는데 최근에 올라온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사우디 쪽도 네옴시티 관련 얘기도 좀 많이 좀 쪄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맞아요. 뭔가 지금 5G 섹터 쪽에서 패키지화 관련 쪽이거나 국내로 보거나 다른 데로 보더라도 인비딩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거나 중기기 쪽을 보신다거나 5G 쪽이 좀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KMW는 좀 많이 올라와줬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다가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1, 2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잘 났던 게 HFI부터 해서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번에는 RFHIC도 3분기 때는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5G들은 중장기적 봤을 때 이전처럼 큰 흐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성을 봤을 때
지금 하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내려갈 만한 이제 악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5G들도 이번 시기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넘게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이번 반등은 그래도 하반기까지 트레이딩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새 종목을 또 꼽아 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KMW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가 지금 아래로부터 좀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 좀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자기 혼자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봤을 때 지금 오늘 제가 봤을 땐 투신권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던 걸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었는데요. 지금 34,000원에 대한 저항 라인 때 있지만 요거 뚫어내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KMW를 시작을 해서 뭐 솔리드나 이런 인비딩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씩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RFHIC 이런 종목들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붙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좀 밀려 내려왔지만 증시가 조금 풀리거나 KMW가 더 치고 올라가면서 5G가 올라갈 때는 결국 실적 모멘텀이 있는 RFH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또 보자면 RF 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또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서 이게 또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RFHIC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FR은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좀 같이 보시면 지금 뭐 크게 밀릴만한 자리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말고 이제 제가 또 괜찮게 보고 있는 섹터가 하나 더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빠르게. 네, 백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소비재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백사이라는 종목도 좀 최근에 좀 상승세가 있는 종목이 있고 아래로부터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75%는 합성 피혁, 결국 인조 가족인데 그 나이키나 이런 신발 글로벌 브랜드한 들어가는 납품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75%가 이제 신발이고 25% 정도가 이제 신발 내장재 쪽에 들어가는데요. 차량용 내장재인데 이 차량용 내장재는 결국 차량에 들어가는 가죽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조금 많이 사업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가 현기차고 1% 정도가 미국의 루시드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인도네시아에다가 공장 증설을 꽤 크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그 캐파를 키우는 게 신발 쪽에서의 캐파가 다 꽉 찼기 때문에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주가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공시를 보게 되면 신발뿐만 아니고 차량용 내장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캐파를 증설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기아차 말고도 신규 진입의 가능성이 있는 그 회사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이지 않을까를 봤을 때 이 회사는 앞으로 빠지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단기성보다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월 달 정도에 좀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연말까지 봤을 때 백사이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5G 더 이상 악재는 없다. 5G 섹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종목들은 HFR, RFHIC, KMW, 또 마지막으로 소비재 섹터 안에서는 백산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상승 가도를 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알려드렸는데 그 안에서 또 탑픽 한 종목을 꼽아 봐야겠죠. 네네. 오늘의 킹받는 종목 어떤 건지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내일 눈여겨볼 종목입니다. RFHIC. 5G 섹터 안에서 RFHIC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종목 갖고 오게 되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린 거 종목 안에서 한 종목을 선정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좀 KMW가 올라갔으니까 KMW 말고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RFHIC를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고요. 네.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 유일의 질화관련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 지금 이거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게 한국의 유일하게는 RFHIC가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KT랑 SKT 쪽에도 들어간다는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대한 공급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이슈도 많이 받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3분기에 대한 모멘텀도 말씀드렸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가이던스 자체도 지난 분기 대비 이제 좀 크게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서 트레이딩이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요 화면은 공시를 제가 좀 띄워놨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좀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RFHIC 하게 되면은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 향에 대한 모습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완료됐다는 소식도 있었고 지금 진행 중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LR젠 S1이 보여요. 최근에 올라왔던 거 보게 되면 방산 쪽에 대해서 방산용 레이더 공급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건 더 이상 이게 통신 쪽만 가는 게 아니고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향에 대한 모습이 아래에 적혀져 있는데 이 DC향 해가지고 삼성전자 향이 있고 그 위로 보게 되면 LRG넥스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산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껴있다라고 보셨을 때 방산 쪽도 한번 이슈 받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지금 미국 쪽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늘의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종목 매수가는 25,500원부터 26,200원 사이 밴드로 매수가를 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29,200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킹받는 종목까지 오늘 하반기 유망 섹터 3가지 알려드렸고 그 안에서 또 관심주들 또 RFHIC까지 꼽아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또 겹치는 섹터가 있었죠. 5G 섹터, 이창훈 매니저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도 하반기 유망 섹터로 꼽아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그 안에서 탑픽, HFR, KMW까지 꼽아드렸습니다. 3가지 섹터 잘 기억하셔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박병주 매니저는 어떤 섹터를 꼽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다른 종목들의 전망도 들어봐야겠죠.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코스모화 그리고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미래나노텍, 금양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 반대로 HMM은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오늘장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네, 성일하이텍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대표 종목이죠. 2주 전에 또 매니저님이 역시나 네, 폐배터리 중장기 전망도 밝다라고 하시면서 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또 폐배터리 관련주가 시세를 냈고 그 안에서 성일하이텍이 이제는 좀 대장주로 견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내일장도 고일까요? 네, 역시나 저도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다음부터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기아가 이제 해외 기업이랑 이제 합쳐가지고 기아도 폐배터리 사업에 들어가겠다라고 네. 했었고요. 지금 대형 회사들이 지금 앞다퉈서 폐배터리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사업성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성인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간 가이던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반기에만 연간 가이던스 매출액을 다 채웠어요. 네. 그렇다는 거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더 실적 가시화가 높아질 수가 있겠고 내년으로 갈수록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인하이텍은 공모가 대비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성인하이텍은 미국 내도 공장 건립하겠다라고 했었고 유럽에다가도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었고 계획적으로 공장은 글로벌 쪽으로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기업들과 좀 다양성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건 저번 주에도 한번 설명했던 거였는데 성인하이텍은 삼성 쪽에서 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 투자가 아니고 경영 참여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삼성 쪽에서 뭔가 좀 수직 계열화를 할 때는 이 폐배터리를 했을 때 폐배터리에 대한 사용은 다 성인하이텍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성인하이텍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성인하이텍은 좀 올라와서 부담은 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저는 그 의견이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자리긴 한데 중장기로 봤을 때 그래도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일하이텍은 내일장 고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네, 9위에 올라온 한국정보통신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애플페이 국내 상용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한국정보통신이 또 한 번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애플페이 이슈를 좀 더 끌고 가줄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근데 이게 좀 처음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동안 항상 단독 보도가 올라왔다가 현대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그다음 단독 보도가 또 올라와서 네.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현대카드가 또 뭔 소리냐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현대카드가 사실무근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이제 편의점에서 애플페이를 네, 쓸 수 맞아요. 있다라고 또 소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올라가졌는데 결국은 이 PG사나 벤사 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국정보통신도 올라가졌고 이외에도 오늘 뭐 KG 이니시스나 이런 종목들도 완전 올라가준 모습이 좀 있었는데 네. 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 밀렸고 유일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 이거는 상한가까지. 그렇죠. 상한가까지 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내일도 아마 갭상승은 보여줄 것 같은데 이게 쭉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이게 정확하게 어느 회사하고 하겠다라고 나오진 않았고 지금 제가 들은 쪽에서는 지금 비상장 회사 쪽하고 붙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좀 단기성으로 보여서 내일 갭상승하고 나면 차익 매물이 나타나지 않을까의 관점으로서 저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애플페이 모멘텀으로 한국정보통신이 올랐는데 조금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일장은 스탑 의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네, 10위에 위치한 에코플라스틱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그쵸. 소식이 있었고 에코플라스틱이 이 공장의 단독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틀 전에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거의 상한가까지 간 이력이 있는데요.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쪽이 그 차량용 경량화에 굉장히 필요한 기업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자체가 배터리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결국 차량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쪽 플라스틱을 이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에코플라스틱 같은 현대차 관련 이슈가 좀 모멘텀에 붙어있다 보니까 올라간 것 같고요. 네, 주가를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좀 커질 것 같은데 점점점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차량용 관련된 플라스틱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쪽으로 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에코플라스틱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에코플라스틱 이외에도 또 다른 종목이 뭐 우진플라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 불구하고 오늘 갭상승했다 밀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결국은 차량용 경량화 쪽으로 속해져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우진플라이도 괜찮고 아니면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고 이쪽에서는 결국은 전기차 쪽을 좀 보시면서 결국에는 차량들 자체가 오늘 테슬라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에코플라스틱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전기차와 또 완성차 쪽에 대해서 조금 관점이 생길 것 같아요.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에서 얘기가 올라온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조금 풀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제작 기간이 단축이 됐다라고 해요. 그게 중국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자동차에 대한 생산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그동안은 고부가 가치만 원했었던 회사들이 점점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은 완성차들이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가 판매 대수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고 고부가 가치가 고가에 있는 대수를 많이 판매했다 보니까 환율 효과에다가 이런 판매 계산의 미스 효과 때문에 올라갔던 거였는데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테슬라 얘기를 들어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 풀리고 있다는 소식들, 테슬라의 제작 기간이 줄고 있다는 내용을 봤을 때는 완성차들의 판매 대수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로 본다면 이제는 좀 부품사들도 실적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 이제 차량용 경량화를 담당하고 있는 에코플라스틱도 괜찮고 뭐 우진프라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좀 괜찮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간다라기보다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갈지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에코플라스틱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에코플라스틱 호실적 기대감도 있고 차량 경량화 수혜주로서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코플라스틱 고까지 고앤스탑으로 세 종목들 내일장 전망에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집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매니저님이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 저희가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네. 좀 못다한 내용도 많은데 어디로 가면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저녁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합니다. 9시 40분부터 공개 방송하니까 핸드폰에다가 알람 꼭 맞춰 놓으시고요. 9시 40분에 들어오시면 내일 선물로서 동시 만기죠. 그에 따라서 오늘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컸었는데 이런 불안감들, 앞으로에 대한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이럴 때 어느 종목을 잡아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 안에 해지를 잡아놓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포트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텐데 이런 포트를 또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지와 지금 시장에서 잡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풀어놓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은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서 많은 입장하신 다음에 좀 참고사항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9시 40분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추석 특집 세 번째 시간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